저희가 좀 뒤로 한번 돌려본다면 지금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때가 5 년도 그러니까 21 년도까지 안 가도 되겠네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ETF 승인이 됐을 때 굉장히 큰 호재로 다가오면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구간만 보더라도 앵커님 지금보다도 엄청난 변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네네. 그러네요. 우리는 늘 이런 깔딱고개가 계속해서 연달아 있었고 지금 이때가 우리가 막 다 죽을 맛이다 하지만 사실 예전과 비교를 해 본다면 더 큰 변동성과 유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저희가 다른 구간을 한번 살펴볼까요? 21 년도 불장만 하더라도 사실 더 힘든 구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게 주봉 기준인데 저희가 아까 사각형 구간을 그렸던 게 이제 이 구간이고요. 저희가 이때가 21 년도 불장이거든요. 근데 21 년도 불장일 때 고점 신고가를 찍고 나서 저점까지 53%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박이죠. 이때 비트코인이 반토막이 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심지어 119 일이니까 거의 4 개월 동안 이렇게 큰 하락을 했었죠. 횡보까지 포함해 가지고 거의 4 개월 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때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분들도 미증시하는 분들도 '망했다. 비트코인 망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반토막이 났을 때 알트코인은 정말 저점을 다시 경신을 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속도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한 번 134%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돌파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 년도 불장을 보더라도 이 정도 보니까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맨 오른쪽에 귀엽다고 하면 굉장히 다들 싫어하시지만 저도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백테스팅을 해 보면서 '아 훨씬 더 힘들었던 깔딱고개들을 우리는 넘어왔구나.'를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계속 크긴 하지만요. 뭐 또 확실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쵸. 과거 지표를 확인했을 때도 음. 그렇고 이런 사이클이 좀 반복되는 거를 확인했을 때 2017 년과도 유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7 년. 지금 그쵸, 그쵸. 아직 좀 느리지만 음. 강세장이 다가올 것이다라는 네네. 얘기들이 더 많단 음. 말이죠. 17 년도에는 이제 봉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17 년도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봉이 하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점부터 해서 600%에 넘는 상승률을 보여줘서 저희가 이제 "봉이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21 년도 불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불장이거든요. 21 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쌍봉을 이뤄 줬습니다. 굉장히 음. 어렵죠. 지금 시장이 어떻게 갈 건지는 굉장히 의문인데 사실 쌍봉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더 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주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추세가 타고 올라가는 것 같지 않나요? 앵커님이 네. 보실 때도? 네네. 아직까지 이 추세가 완벽하게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꼬리 부분을 종가 마감 기준으로 이제 바트하게 보더라도 음. 잘 올라가고 있고 잘 지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해 보시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투자 전략을 굉장히 잘 찾아 주셔야 한다. 근데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을 많이 포트폴리오에 들고 계신 분들은 힘드시겠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봉 기준으로는 그래도 나름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봉 기준으로도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꺾인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무서운 구간에 서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매물대를 늘 이야기를 해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거래량 오른쪽에 VRBP를 보시면 이더리움이 이때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50% 넘게 상승을 했죠. 근데 이때 일본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크게 문제없이 계속해서 다이렉트로 올린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 구간이.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과 지지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정말 낙폭을 그려낸다면 여기 지금 다시 $221죠. 5월 달 초반의 구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낙폭이 꽤 깊게 나타내고 있는데 잘 지지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음. 이더리움을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거는 더 강한 매수세다. 그리고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고 사실 시장이 참 중동발 리스크가 단기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불안감이 해소가 된다면 그래도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은 빠르게 또 급등하는 모습을 그려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까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실 텐데 우리가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수익률의 종목이 뭘까요, 앵커님? 화면에 너무 떡하니 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올해 시장이 가장 많이 불안정했고 불확실성이 많이 계속되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많이 그렇죠. 향하겠죠. 네. 금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나 가까이 올랐고요. 주식이나 코인보다도 더 높은 상승률을 그려냈습니다. 지금 경제가 불안하고 금리가 높고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위험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안전자산인 금을 대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분들이 참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해 보시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좀 더 냉철한 음.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미증시가 오픈이 되는 날인데 내일은 더 자세한 이슈를 들고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인 랩소디의 진행의 장아주 이승이었습니다. 안녕.